여기밖에 안 옵니다. 예, 요 지금 쓰고 있는 요 동영상은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다 공개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감안하고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자글력자예요. 이것도 부수자인데 우리가 이미 앞서 실사자 배웠잖아요. 가는 실명자. 이 글자 자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글자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 글자가 돼도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이게 탈해진 실타래에 실가닥을 이렇게 세입했는데 그 실가닥이 없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실타래가 작은 실타라고 봐서요. 거기서 작다 이 뜻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글자가 뭐 문자로서 쓰임 있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 작은 실타래에서 작다는 뜻의 약속된 의미 요로 쓰인 글자라고 기억하시고 요 글자를 알아야만이 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유는 요인데 요가 유가 되면서 힘이 작은 사람 관련돼서 어릴 유자예요. 유치원을 때 쓰는 글자예요. 어릴 유자 유아할 때 쓰는 글자죠. 유치란 말의 치자도 어릴 치자예요. 그래서 너는 하는 짓이 왜 이렇게 유치하냐 그러면 너는 하는 짓이 어린애 같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때 쓰이는 유자고 그 다음에 요 유자가 다시요.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 꺾을 유자가 손으로 꺾는다 이거죠. 손으로 꺾는다. 뭐 집요하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니 막 잡고 꺾어서 무너뜨리려고 뭐 하는 행동이요. 집요하다 할 때 쓰이는 잡을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윽하려 같지 않니? 구멍 속 깊은 곳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쓰는데 지금 아프네요. 그윽하려 자. 아이고. 손으로 꺾는다 꺾을 여자가 있고 집요하다 할 때 쓰는 글자고 구멍 열자가 들어갔다 가지고 구멍 속 깊은 거 관련돼서 그윽할 죄송합니다. 요네 참 이것도 요예요. 요로 들어왔네. 다시 보니까 유가 요로 들어왔네. 요것은 저 시경에 보면은 군자하고 여조숙녀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원래 저 옛날에는 안채하고 바깥채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안채 깊숙한 곳에 지냈잖아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시가기 전에 여자분들을 갖다가 여조숙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때 여자죠. 그 다음에 요 글자 두 개가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지금 사실은 집어였는데요. 두 개가 쓰이면 내냐 작다란 뜻으로 쓰이는데 의미 좀 달려서 글자가 다르니까요. 유로 쓰이는 글자고요. 요 유자를 바탕으로 해서 몇 산자가 달라붙은 글자예요. 몇 산자 이게 몇 산자가 더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산속 깊은 곳을 갖다가 뜻하는 글자인데 이건 구멍 속 깊은 곳이고요. 이것도 내냐 거룩하다는 뜻이. 근데 이거 작을 유자 이거 영향을 받아서 유가 됐죠. 그리고 이것은 유폐시키다 깊숙한 곳에서 유폐시킨다 뭐 할 때 쓰는 글자도 그런 곳에서는 신령 쓰는 존재를 갖다가 유령이라고 그러죠. 유령. 심산유곡 뭐 할 때 쓰이는 유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자, 유명을 달리했다 유명도 이 글자를 쓰네. 거룩한 것이 어두운 세계에 그래서 어둡다 그런 뜻이 있는데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승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밝은 세계는 이승을 말하는 거죠. 저승과 이승을 달리하는 것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다 이거죠. 운명을 달리했다고 표현은 안 된다고 했죠. 운명은 죽으는 자에다가 목숨 자에 죽다 이 뜻일 뿐이야 이건. 그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면 살아났다 그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한자를 모르니까 그런 표현법을 자꾸 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작을 여자에 대한 설명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쓸 영자. 쓸 영자가 좀 신경을 써서 설명을 해줘야 될 글자네요. 이게 사실은 정론이 없는 글자예요. 이 글자의 자원에 대해서.
이 문짝자들이 견해가 뭐 나무 목자의 문짝자들이 100명이 100명 다 나무에서 나왔다, 물고기자 다 물고기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쓸룡자는 문짝자들마다 보는 견해가 달라요. 요걸자를 두고 나무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나무통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울타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울타리. 또는 화살통, 전통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통. 그러니까 전통의 전자는 화살 전자죠. 화살 전자. 뭐 신기전을 때 쓰는 전자에 화살 가운데 하나, 옛날 무기 가운데 하나인 신기전. 또는 세북과 관련된 오기도 세북. 뭐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롱과 관련돼서 나무 대롱과 관련됐다고 거기다 근데 이저 갑자기 대롱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북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문짝들이 따라서 걔네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어떤 자원이 가장 온당하게 합당하게 보이냐? 저는 세북으로. 무조건 그러면 저는 세북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고 세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이 쓸룡자의 한자 사전이요. 동화하나 대사전 이런 데 보면은 쓸룡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세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교재에 각골문 밑에 지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이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지금 작게 너무 공간이 들어갈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글씨가 작게 있는데 그 중에 세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끝허리가 지금 세북이에요. 세북. 근데 요골자가 그러니까 세북이라는 뜻이 있어서만이 아니고 요골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요골자예요. 요골자도 세북과 관련돼가지고 세북곡조형이라고 하는 글자 있어요. 요골자의 소재 형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소재 형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종처럼 보이는 형태예요. 거기에 이렇게 세북 꼭지요. 종을 매다는 부분이죠. 꼭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거기서 나온 것들은 요골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호재로 오면서 우리가 잘 알지 봉덕사 신종이요. 신덕사라네. 봉덕사 신종 예밀례종을 갖다가 봉덕사 신종이라고 하거든요. 예밀례종 이런 것들 종각에 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세부치를 만들어지니까 세금자 청 그래서 이것자도 세부경제 세부경제. 그리고 이용용 쓸룡자하고 관련돼 가지고 음역글자 배울 때에 직장으로 넘어가면요 배울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의 음을 갖다가 요 글자가 떳떳할 용자 이것도 쓸룡이라고 나오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내가 같은 글자예요. 여기요 쓸룡자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세북용자예요. 세북용자. 제가 저희 집안의 학렬자가 저희 형이 세북종 저 똑같이 세북 관련돼서요. 세북종자를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 우리 사촌 형은 뭐 큰 대자를 쓰고 저희 형은 이제 이룰성자를 쓰고 저는 빛나래 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학렬자예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보면은 학렬자를 이렇게 쓰니까 동네에 비슷비슷한 집이 너무 많아요. 종인이 뭐 종인 뭐 해가지고 집성촌이니까 종자를 쓰는 사람들 많으니까 쓸 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학렬자를 요골자로 바꿔 쓰거든요. 용자로. 요것과 요것이 옛날 사람 요것과 요것이 같은 글자로 통자예요 서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세북을 뜻하는 글자로서 요글자를 땡땡땡 치는 종, 봉덕사종
요골자를 쓰고 있는데 요골자고 요골자를 통자고 요골자가 요골자고 통자고 요골자가 요골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자고 그 글자의 바탕이 된 게 이 글자 아니에요? 다 전부 다 세고 계셔요. 이 세국의 형태 이를 갖다가 간략하게 표현해가지고 이루어진 글자를 보는데 근데 이게 세국인데 그러면 쓰다고 뜻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 여행들 중국 여행 안 가보신 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국 하면은 공부는 우리 한학 공부하신 분들 또는 중국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안 가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곡부 아니에요. 곡부 왜 가요? 공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공자 서당이 그 공자 서당 들어가는 맨 문 앞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맨 앞에 이렇게 위에다가 문 위에다가 쓰여진 글자가 있어요. 사자성어. 그게 뭐예요? 그게 집대성 관련돼. 공자가 집대성원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집대성 관련돼 있잖아요. 그게 금성옥진이잖아요. 금성옥진. 거기서 다 사진 촬영 아는 사람 없어. 그거 찾아온 사람들은 거기서 꼭 한 장씩 다 찍고 들어가. 금성옥진. 이 금이 종이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을 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옥은 뭐냐 편경을 말하는 거예요. 편경. 경석. 이게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요걸 잘 갖다가 무슨 경이라고 그래요? 경세경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논어의 요글자가 나와요. 논어의 요글자가 나오는데 요글자를 갖다가 경세경을 하는 바람에 설명하신 분들이요. 논어 우리나라의 논어책들이 여러 권 있잖아요. 요 문장의 요글자를 전부 다 경세로 풀리래요. 전부 다 가지고 요즘에 좀 바뀌었으면 경세로 풀리면 안 돼. 경석으로 풀려야 돼. 경석. 이 돌석자가 옥돌이야. 옥돌. 경석이 본래 뜻이야. 사람들이 이걸 경세경 하도 했으니까 무심코 이 문장 속에서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경세로 풀이하는데 경세하고 경석이 달라요. 이건 경석은 옥돌을 말하지만 이건 세부치를 말해. 옥돌이 적으니까 이거 악기로 쓸 옥돌이 적으니까 나중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경세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하나를 크게 만들면 특경이 되고 여러 개를 만들면 편경이 되고 그런 거야. 여기 애초에는 옥돌인 경석이어야 돼요. 경석. 그래서 논어에서 경석을 풀어야 되는데 경세로 풀리는 책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니까요. 문짝을 안 오고 무조건 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집대성을 뜻하는 말인데 음악이 연주될 때에 처음에 종을 쳐서 종소리를 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서 옥도를 쳐서 끝내는 거야. 그게 네 처음과 끝을 갖다 표현하는 말인데 그게 집대성이야 지금. 공자가 한문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 종이 그러니까 세국이 그러니까 이런 의식 같은 걸 해갈 때 중요하게 쓰여지는 물건이라는 걸 드러나. 시작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시작. 그런 데 쓰여지는 거이기 때문에 쓰다는 뜻이 됐다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근데 오늘날 요글자를 설명하신 분들을 보면 뭐 나무 통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롱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울타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부예요. 세부.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이게 수업만 듣지 않고 우리 선생님도 공부를 하시고 또 현장에 교육하신 분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또 공부하시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울타리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정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용자가요. 쓰여지는 말들이 뭐 용도 뭐 용무 뭐 할 때 쓴 글자 아니에요?
뭐 영불영설, 뭐 리마르크 영불영설 이런 말들이요. 쓰여지는 것은 진화가 되고 쓰이지 않는 건 퇴화가 되는 상황. 뭐 일용품 이런 것들이요. 일회용 뭐 이런 것들. 이걸 일회용 컵이라고 흔히 얘기죠. 근데 이게 일회용 컵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이거 한 해만 쓰고 버릴 거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붙였잖아요. 이게 고급 펄프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10번 써도 형태가 어그러지잖아요. 물론 위생에 좀 위생 관리만 한다고 지금 10번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이게 고급 펄프만 하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저 선생님까지 한 분이 이걸 갖다 이름 써가지고요. 지난주에 쓰고 오늘 이거 쓰는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물 먹다 시켰다. 나가 망가지더라고. 자,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살펴보는데요. 뒷장으로 넘겨보면은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꼭지 형태가 이루어졌는데요. 똑같이 세부이면서 이제 꼭지 부분이 들어있네요. 이 세부꼭지 형태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날릴 용자, 힘역자가 있어요. 힘 있어도 날리다 이거죠. 용감, 뭐 허닥을 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날릴 용자에다가요. 날릴 용자 쓰다 보니까 날릴 용자를 오늘날 한자를 가르치신 분들이 이렇게 써서 가르치시는 분 많아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왜 용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발전자 이대로 쓰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나오게 그러면서 쓸 용자 형태가 엿보이게 그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냐 발전자 이대로 써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용이 왜 용이 용인지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여기서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쓴 사람 부지기수가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35년 동안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거 입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은 밑에 사내남자처럼 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써놓고 날리는 용자 가르치는 용감할 용자 날리는 용자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처음 봤는데 예전에는 저렇게 많이 썼는데 이렇게 쓰는 걸 처음 봐요. 이렇게 쓰는 걸. 요거요? 아니요. 이렇게 서예하신 분들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봐요. 그래요? 서예지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쓰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야. 예. 이렇게 쓰는 분들 많다니까요. 한자 아니 그리고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도 이렇게 썼어요. 이걸 옛날에 우리는 무조건 쓰고 뜻과 음을 외웠는데 이 글자가 쓸 용자가 음역하는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대학교 졸업 이전까지. 그러니 의도적으로 쓸 용자의 형태를 쓰려고 마음을 먹지 못했지. 무조건 쓰고 외웠지. 그래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고백한데 우리 선생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고 하지만 오늘날 저 급수시험 같은 데 가지고 날래령 용어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9명 나와. 10명 가운데 95명, 100명 가운데 95명 나와. 네 맞습니다. 저도 20, 30대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고백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은 가르쳐야 되고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다 쓰시겠지만은 이렇게 쓰니까 어색하잖아. 사실은 이렇게 쓰니까 길게 나오니까 이게 덧보기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길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니까 용감하다 해서 사내 남자처럼 썼습니다. 밑에는. 그랬나요? 자, 반드시 이렇게 쓸 용자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다시 물이 달라붙으면은 샘솟을 용자가 되는데 물이 샘솟는다예요. 물이 용출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죠. 샘물이 용출한다 할 때 쓰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력자 없이 이렇게 써도 샘솟을 용자니. 근데 요 글자는 다시 마음 숫자가 달라붙은 순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도 권한다고 해서 권할 용자가 되고 종용하다 할 때 쓰는 이 용자의 종용.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쓰면은 사람 형태로 만든 인형을 갖다가 말하죠. 허수아비. 그 허수아비 용자예요. 저 진수양부대가 말하면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 군사들 그래서 그걸 토용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용. 그 다음에 발로 펄딱 뛴다고 해서 뛸 용자가 있고요. 무용을 때 쓰는 용자예요. 그 다음에 음이 바뀌어가지고 용이 단모만 돼서 옹이 되고 이응이 시옷으로 잘 바뀌면 송이 될 수 있는 글자예요. 송이인데 웰송자가 있네요. 말을 하면서 웬다 이거죠. 암송 낭송을 때 쓰는 송자예요. 그 다음에 송, 종, 총 이렇게요. 치읓끼리 교환이 될 수 있는데 구경의 반적이응에서 디귿이나 티읕으로도 밖에 쓴다고 했죠. 그러면 동이나 통이 될 수 있는데 통으로 쓰이는 글자들이 또 많아요. 통할 통자, 통과할 때 쓰는 글자예요. 길을 따라서 통하니까 길 관련 책받침이 달라붙어 있고요. 아플 통자에 병들어서 통증이요. 병들력자를 붙였죠. 병들력자.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통통자예요. 술통을 때 쓰는 글자예요. 뭐 화약통을 때 쓰는 글자예요. 약통을 때 쓰는 휴지통을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대종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대통통자가 있고요. 위에 통통자고 서로 교환해서 쓰기도 해요. 위에 나무 목자를 쓰는 통통자하고 이 글자하고 서로 교환해서 쓰기도 하는데 뭐 죽통 정통을 때 쓰이는 통자고요. 그 다음에 쓸 용자 뭐 떳떳할 용이라고도 하는 글자인데 쓸 용자는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는 사실을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끊어가지고 쓸 용자 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글자가 사실은 요 글자를 갖다가 간략해 놓은 글자예요 지금. 그다음에 요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두 글자를 합쳐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일부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쓰는데 요 글자를 간략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요 부위. 그러니까 요걸 뭐예요? 일곱째 천간경자전이에요. 그죠? 경술련을 때 쓰는 일곱째 천간경. 일곱째 천간경인데 이거 간지자로 필요다 쓰이면서 일곱개 천간경자가 된 거 아니에요? 본인은 분명히 본의가 있는데 그 본의를 잃어버리고 일곱개 천간경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본의가 못 걸렸느냐? 이 글자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본의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뭐이냐? 이 농기구 일종인데 우리가 옛날에 분명히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 오늘날은 벼 같은 거 만약에 벼 같은 거 수확한다고 치면은 오늘날은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들어가지고 기계가 다 알아서 이해를 했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폈어요 낫으로. 그래서 탈곡도 어떻게 돼요? 탈곡기 같은 데다가 계속 해서 탈곡기가 많은 양을 소화 못하니까 며칠 동안 마당에다 두고 탈곡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벼논에서 벼를 수확에다 마당에 넣고 탈곡을 하는데 이게 벼가 막 자랄 때 다 익은 다음에 벼를 베가지고 오면 이게 뭐 벼이삭이나 나락들이 다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약간 덜 익은 상태에서 베가지고 이게 집 주변에다가 벼가리대라고 해가지고 벼가리대 나무 한 3개 정도를 끝을 이렇게 묶어. 그래가지고 늘어뜨리면 바로 이렇게 돼. 이 벼가리대 같은 여기다가 척척 걸쳐놔. 그래갖다가 이제 말려. 그래가지고 그걸 들여서 탈곡기 같은 데다가 탈곡을 하는데 이게 벼가리대 같은 거예요. 벼가리대. 그런데 이게 벼 같은 걸 곡물 같은 거 콩대 같은 걸 널려놓기도 하지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채를 갖다가 이게 나무가 걸쳐놓고요. 채 같은 걸 곡물 같은 거 거르는 거 있잖아요. 채 같은 걸 여기다 해가지고 겨 같은 걸 걸러내기도 해요. 겨. 이게 채를 갖다 여기다 놓고 겨 같은 걸 걸리는데 그 겨가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펴는 거 내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나온 글자는 바로 요 글자예요. 요 글자예요. 이게 원래 결을 뜻하는 글자인데 별을 갖다가 채 같은 데서 걸려서 편안하게 걸려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편안할 강자가 되고 결을 뜻하는 글자인데 결을 걸려냈잖아요. 결을 뜻하는 건 쌀 글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여기서 분화돼 나와. 그래서 조강지철 때 쓰는 겨강자를 다시 이렇게 써요. 조강지철 때 쓰는 겨강자가 원래는 이 글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예요.
이게 겨우 관련된 결 걸리는 체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걸리는 농기구의 일종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기구예요, 농기구. 이게 농기구 관련돼 있어 지금. 농기구 일종 벽가리대라든지 또는 겨 같은 걸 걸려내기 위한 농기구 틀이야, 틀. 그 농기구를 쓴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쓴다는 뜻으로 이게 쓴다는 뜻. 그러면서 영이 오면 자 나라에서 쓰는 상황이야. 등용한다든지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이 달라붙으면 써먹는 사람 관련돼 가지고 품팔이 용자가 있고요. 용병, 고용하다, 뭐 할 때 쓰는 용자요. 자, 이런 데 쓰이는 글자가 쓸 용자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글자예요. 오늘의 마지막 글자 또 글자. 이 글자의 뜻이 또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오른손 관련되어 있고 거기서 오른손에 오른이라는 뜻이 나서 오른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글자. 자, 이 글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뭘 표현이냐면 사람의 오른손이에요. 제가 지금 포도막걸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러니까 문자가 되기 위해서요. 선이나 점으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오른손이 손가락이 5개니까 손가락 5개를 이렇게 다 표현해가지고 손목으로 이진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옛날 서사도가 뭐 주권 같은 데 썼는데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5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자에서 말한 건 몇 개를 줄인다? 3개를 줄이죠? 3개를 줄이는 게 바로 이 형태. 그걸 정의화 시켜놓은 형태가 바로 요 글자고 이게 변형해서 어떻게 돼요? 요게 반드시 펼치고 요게 반드시 펼쳐서 이렇게도 쓰이고 또는 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보여요.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이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요것이 하나의 문자가 된 것뿐이지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손인데 나중에 입이 달라붙어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이게 손에서 그 내략 그 형태의 또 글자가 된 이 형태의 입이 이렇게 달라붙은 글자가 다 이 글자로 붙어서 이 오른 글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또 글자 형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앞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손이 이렇게 있어요. 요 손이요. 앞사람의 몸에 손이 다가 미친다는 뜻인데 사람의 형태를 간략화해서 이렇게 쓰고 죄송합니다. 간략화해서 이게 머리에서 손의 이집을 강조하고 몸체를 간략화시키고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게 미칠급자예요. 미칠급자. 그 미칠급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해서 음역하는 글자에서 실과 어디 실도 좋고 나쁨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죠. 등급급자. 급은급인데 등급급자가 되고 또 물이 달라붙으면 물을 기른다고 해서 급수공덕 할 때 쓰는 급급해하다 할 때 쓰는 급자도 이 글자예요. 사실은 급할 급자가 아니고 물을 기를 때 막 두레박을 빨리 들어올리는 상황이 급급한 상황이야. 물 기를 급자. 급수공덕 초동급보 할 때 쓰는 급자. 물 기를 급자. 그런데 요 글자가 그냥 음역하라고 여기서도 음역하는데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에 바로 이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급은급인데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급할 급자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좌우로 쓰여지고 이것도 좌우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면서 급할 미칠급자를 갖다가 온전하게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세로 폭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건 상하로 쓰였는데 상하로 쓰인다는 건 이게 온전하게 쓰인 상태에서 밑자가 마음자가 같이 붙인 것 같아야 돼요. 관계자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두 상하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글자를 갖다가 변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깡통 찍으듯이 찍어ትን 게 위를 확 눌렀어. 눌렀다 보니까 요 첫 번째과 두 번째 이렇게 바뀌고 요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요 형태로 바뀌어요. 이게 미칠 급자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시자를 붙여서 그래서 오늘날 급발급자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같은 거. 이것의 본자가 이 글자예요. 사실은. 이 글자가 급이 미칠 급자가 바뀐 글자니 급은급인데 마음이 급하다 급할 급자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에서 나온 이 형태가 문자로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요.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 쓰고 또 변형해서 여러 형태로 써야 돼요. 뭐 오른손 왼손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렇게 될 때 이 형태가 내냐 오른손 아니에요? 또는 뭐예요?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을 때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도와주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도울승자. 이것도 손이요 손. 요 부분만 살린 거예요. 요 부분만. 이것도 손이요 손. 오른손. 한자에서 손과 관련된 글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 교육연자에서 한자를 지도한다고 할 때 하루에 1시간에 뭐 10글자가 친다고 치면은 그 10글자 가운데 손과 관련된 글자가 한 글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이고 그 글자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오른손과 관련됐어요. 요 오른손 같은 요 형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분이 되는 게 언어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람이 뇌가 발달된 것은 손 때문에 그래요. 손. 이 원숭이 골라처럼 이게 우리 앞손이 지금 원숭이 골라 땅을 짚고 그러잖아요. 물론 땅을 안 짚을 때도 있지만은 사람은 손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손이. 자유로워졌어. 이 자유로운 손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손의 자극이 어디로 전달돼요? 뇌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은 내가 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시켜서 하는 일. 졌다 펴라. 내가 시켜서 하는 일. 그래서 손은 제2의 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손의 자극이 뇌로 전달돼 가지고 자극이 계속 되면은 그게 강화되어서 결국 지능이 있는 동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능이 있는 동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되는 것은 특히 이 손 가운데서 오른손이요. 오른손. 그래서 문자 가운데 이 오른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글자가 많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교육연자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 갖고 있는 뜻도 왜 또가 되냐? 오른손 많이 쓰이니까 반복해 온 거지. 물론 왼손을 쓰신 분들한테 유감스럽겠지만 오른손잡이가 비교적 많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심장이 왼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거든요. 이 심장이 멈춘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직결되는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글을 옛날에 읽어봤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 선생님들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를 내가 직접 공부를 해야 그게 더 머리에 남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른손을 나타내기 때문에 뜻이 오른손이고 거기서 오른이라는 뜻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오른손 오른의 뜻보다는 자주 쓰인다고 해서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또 글자가 되는데 일배 우일배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한자 또 한자. 일일신 우일신. 네. 나날이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된 상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된 상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또 옷이라는 집이다. 이거 우레옥. 이제 상식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표로 등록된 상호가 우레옥이래요. 우레옥.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만. 그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 이렇게 쓰이는 또자가요. 또자에서 파생된 글자가 바로 손을 바탕으로 해서 입이 달라붙었는데 요 오른쪽에 뜻은 나타낸 글자는 사실은 요 글자를 갖다 쓰고 있어요. 요 글자를 갖다 쓰고 있는데 우는 운대요. 이게 원래는 입으로 말을 해서 도움다는 뜻의 도울자예요. 도울자. 그런데 도울자는 다시 사람을 붙인 요 글자를 갖다 써서요. 천우신조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도울자 요 글자를 쓰고 요 글자의 뜻 일부인 오른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 글자를 쓰고 있어. 원래는 입으로요. 입으로 도움의 말을 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돕다는 뜻의 글자지만은 그 글자는 사람을 한번 붙여서 이 글자를 쓰고 그리고 이 글자는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의 일부인 오른의 뜻으로 오늘 갖다 쓰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 왼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왼자자도 이게 오른손이 이렇게 표현됐다면 왼손이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거든요. 이게 왼손자자예요. 왼손자자. 왼손자자인데 여기에 도구가 달라붙어서 쓰인 글자도 그러니까 이 글자가 원래 도울자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른에는 이 글자를 쓰겠죠. 이건 왼쪽으로 나타낸 글자를 왼자자로 쓰는 순간 도구를 가지고 돕는다는 뜻의 글자는 여기에 사람을 붙인 것처럼 여기도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도울자자. 보좌관 할 때 쓰인 글자예요. 보좌관 할 때 쓰인 글자고 옛날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시절에 그 산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난 생선을 먹기가 힘든데 이 생선이 썩을까 봐서 소금에다 절여가지고요. 먹는 좌반이 밥을 먹을 때요. 좌반이 이 밖에서 이루어진 말이 자반 아니에요? 자반? 자반의 원말이 좌반인데 그때 쓰이는 자자 중에 이 글자. 근데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서로 상대가 되는데 만들어진 과정이 똑같아요. 만들어진 과정이 여기 원래 돕다는 뜻의 글자이지만 이 글자의 뜻의 일부를 나타내는 왼쪽으로 쓰이자 돕다는 뜻의 글자는 이 사람을 붙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돕다는 뜻의 글자였지만은 이 글자의 일부인 오른쪽을 뜻하자 돕다의 뜻은 사람 한 번 더 붙였어요. 그래서 보좌관 천우신조 할 때 쓰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한자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처음 접할 때가 초등학교가 아니고 정규 교육에서 오늘날은 뭐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배우는 아이들도 많지만 한자가 중고등학교에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선택 과목 가운데 컴퓨터 이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컴퓨터를 선택하지 한문을 선택하지는 않아. 그 한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제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배운다고 했지만 교육용 한자 1800자가 중학교에서 900자, 고등학교에서 900자 배우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중학교 한문책에 보면은 뭐 1, 2, 3, 4 뭐 이런 거 나오고 전우자고 이런 것들이 맨 앞에 보내 한 1과 2가 3과 정도 동서남북 이런 것들이 3과 정도 나온다니까 한 3과 정도 이게 초창기에 배우는 거야. 전우자고 뭐 이런 것들이 전우자고의 자자 우자가 비교적 한자를 빨리 배울 때 빨리 접하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똑같아.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똑같다 보니까 한문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 필순을 갖다가 근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똑같지만 필순이 다르거든요. 필순이 달라. 요거 1, 요거 2, 왼자자 위에 요거 오른 1, 요거 2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를 하게 사지선다형으로 왼자자는 자자는 1번을 먼저 쓰고 우자는 또 1번을 먼저 쓰고 이건 2번을 먼저 1번을 쓰고 2, 1 아니 뭐 2, 1, 2 뭐 이런 식으로요. 왜 그래요 지금? 뭔가 지금 1, 2, 1, 2, 1 이렇게요. 이게 좌우를 넣고요.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하는 놈들 같은 경우 모양이 똑같으니까 쓰는 수도 똑같아서
1을 쓰죠. 가로획을 먼저 쓰죠. 세 번째 네. 1을 씁니다. 뭔가 지금 잘못했어. 지금. 뭔가 지금 사진상을 지금 잘못해놨어 지금. 요거 자자는 1번 먼저 쓰고 2번을 먼저 쓸 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가 달리해야 되는구나. 1 먼저 쓰는 얘기요. 1, 2 해놓고 1 1, 1, 2 1 예? 2 1 2, 1, 1 2 1, 2, 1. 아유 이잘 보는데 왜또 두 개만 하죠. 4개 하죠. 위에 또 많아요. 아 그렇지 1, 1 인자사인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요. 그 다음에 2, 1, 1, 1, 2, 1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 1 2 예? 2, 2. 그 위에 것도 2 예? 1 2 왜 2 그 위에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그 위에 손가락 위에 보고 2 제가 생각을 기회를 주세요. 2 자, 이거 1을 먼저 쓰고 요것은 2를 먼저 쓰고 요것은 2를 먼저 쓰고 요건 2를 먼저 쓰고요. 반대로 또 1 1 2 에, 위에 거 1 2 밑에 거 자, 이거 빼고 지금 순간적으로 뇌가 마비됐어요. 자, 그런데 쓰는 순서가 다르는데 이걸 제가 고등학교 한문생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쓰는 수가 다른지를 물어봤더니 그러려면은 이 글자의 고문자를 알아야 돼요. 왼자자는 고문자가 이렇게 되고 오른자는 고문자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예요. 왼손. 이거 오른손은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쓸 때 손가락부터 표현했던 거예요. 요거 이렇게 요거 표현됐어요. 요 핵이 근데 후대로면서 요 핵이 됐어요. 요 핵이. 근데 요 핵은 요 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답이 이건 2를 먼저 쓰고 이것은 답이 1을 써야 돼. 그래서 2일이 답이에요. 2일이. 근데 오늘날에 쓰인 글자는 모양이 똑같지만은 고문자를 보면은 요것이 손가락 부분이고 요것이 손가락 부분인데 손가락 부분이 요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것은 이렇게 된 상황이라니까요. 그 길이도 좀 달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 왼자자는 2를 먼저 쓰고요. 오른자는 2를 써가지고 오늘 써서 서로 순서가 달라지는데 옛날에 한자를 공부하신 분들이 고문자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교구다 보니까 그걸 대답을 못하더라니까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제 친구의 친구가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내봤을 거 아니냐고 술자석에서 이런 문제 내봤을 텐데 왜 모양이 같은데도 필수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냐고 했더니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한문학과 학생들은 문짝을 조금씩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걸 설명을 제대로 다 하겠지만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좌우의 필순이 이렇게요. 요걸 먼저 쓰고 요걸 먼저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또자와 관련된 글자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자가 음역하는 글자들이요. 오른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오른손이 손이 다지증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을 수도 있고 6개도 있고 7개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손 자체가 두 개 있는 사람은 없죠. 이 두 사람이 손을 나란히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글자 공들은 뭐 나란히 포개고 이제 서로 오늘날 악수라는 게 그렇게 생겼다고 한 거예요. 내 손에 너를 해칠 만한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서 서로 붙잡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악수가 되는데 두 손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치되는 사람이 그래서 요 형태는 요 핵이 이렇게 되고 이거 반드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자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이루어진 거두자가 또자가 바탕이 돼서 이루어진 글자고요.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가지고 있을 자가 있고 그 있을 자가 뭐 유구무원 뭐 이럴 때 유무상통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넓은 집과 관련돼 가지고 쓰이는 글자인데 넓은 집에서 넓다는 뜻이 나오고 넓은 마음과 관련돼서 용서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유화정책을 쓴다 뭐 할 때 쓰는 유자네요. 그 다음에 권할 유자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권한다는 얘기인데 요 글자는 그 제사를 지낼 때 있죠. 그 삽시라고 해가지고 제사상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오신 분이 물론 밥 한 톨 먹고 가는 거 아니지만 밥을 드시라고 흠양을 하고
제살 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숟가락을 꽂고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유식이라고 해요. 이게 돌아가신 조상이 실질적으로 먹지는 않지만 먹다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상황 숟가락을 꽂고요. 그 다음에 바가지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릇 명자가 달라붙었네요. 유는 요인데요. 있을 요자가 음역하는데 글과 관련해서 바가지라는 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박으로 만든 그릇이죠. 바가지인데 요 글자가 다시 닭유자고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진 글자인데 그때는 이렇게 흔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바가지유자가 음역하는 거죠. 아니 유가 유인데 유가 휴 같은 후음계 교환이니까요. 유가 휴가 되고 또 모음이 바뀌면서 해까지 와가지고요. 해까지 와가지고 근데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술이라는 게 옛날 곡물로 술을 담고 곡물을 발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효시킨다는 거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발효되는 거 관련되는데 발효시킨 음식과 가운데 이 젓갈을 뜻한 글자예요. 젓갈이 있는데 요 손에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손에 들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사실은 이 고기 덩어리가 옛날에 이렇게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거 고기 육자가 변형된 글자 아니에요. 그러죠? 고기 육자의 고문자가 원래는 이렇게만 표현됐어요. 이렇게 고기 덩어리 고기를 나타낸 글자인데 고기가 일정한 형태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구체적인 형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있죠. 고기 가운데 최고 미치는 게 뭐 소고기, 쇠고기 아니야. 소고기, 쇠고기가 다 필 말이에요. 소고기라고 해도 쇠고기라고 해도 쇠고기는 소우 고기를 줄인 말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몇 개의 부위로 나온다고 했어요. 120개의 부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되면 120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0개의 어떤 하나의 형태를 들어서 나타내기가 힘드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에 단면 하나만 나타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만 표현했다니까 이렇게 덩어리진 형태의 단면 하나 표현. 근데 문제는 요것과 비슷한 옛날 고문자가 있어요. 그게 전역석자의 초생딸의 형태를 표현한. 구분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기의 단면이 두께잖아요. 두께를 나타내서 획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대로 오면서. 단면을 나타내서 획이 하나 더 추가돼. 그 글자가 소전의 과정을 거쳐서 유련 형태로 바뀌고 거기서 하나 정해서 나온 글자가 고기 육자고 이걸 간략히 줄여서 나온 글자가 육다로 나뉘어요. 그러죠? 이게 육다를 붙이는데 고기 육자가 변형된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의 최초의 글자로 하면 이렇게 표현됐죠? 요 글자는 단순히 표현 네모난 형태로 표현이 돼. 그래서 요 글자의 요 육다를 갖다가 네모난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오른 글자가 아니고 이술 글자 형태야. 오늘날 이렇게 쓰이는 글자의 최초 글자가 이 글자인데 그걸 단순화시킨 글자 이게요 지금. 그래서 젓갈의 자를 오늘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쓰고 있는 글자의 네모난 형태는 여기서는 입이었지만은 입이 아니고 고깃덩어리 형태예요. 고깃덩어리 형태. 근데 제가 이 글자 관련해 가지고 저 옛날 서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글자 이것도 정자로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한약으로. 이 글자가 뭐예요? 네. 초해자. 그렇죠. 초해자. 네. 식혜라고 하는 말하네. 네. 초해자. 네. 이거 발효시키는 거니까 요 식혜하고 요것도 식혜가 있는데 이것은 가자미 식혜 생선 같은 거 고기 그거 요것은 허를 요자 형태가 달라붙은 유동성이 있는 거거든 이게.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이 요 글자고 요 글자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서당에 한자를 갖다가 많이 하는지 모르는지를 갖다가 구분할 때 요 글자고 요 글자를 구분한 줄
구부르냐 못하냐를 놓고 산자를 많이 하는데 모르냐를 따졌어요. 따졌는데 자 이참에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개 패자가 달라붙었는데 유가 해까지 돌아왔네요. 해까지 되면서 재물은 재미인데 부정한 재물이야. 그러니까 뇌물내자에 보이는 조개 패자가 내냐 이 글자죠. 이것도 뇌물해자예요. 뇌물해자. 그리고 뇌물을 또 다른 글자가 뇌물 자, 요 글자네 내려 그러니까 요 글자인데 그 두 글자가 합쳐지면 회례라고 그러죠. 회례. 잘 하시는 말인데 시험에는 나와요. 뇌물을 뜻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글자에다 말머자를 달라붙어가지고 어갈 여자예요. 오가 어가 되면서 말 부릴 여자예요. 말 부릴 여자 또는 어갈 여자인데 요 글자하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요 글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똥자와 관련돼서 쓰여지는 글자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비유자인데요. 비유자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비유, 기도, 소우, 달월, 다른 가죽이, 뭐 다규, 고기육 이런 글자 살펴야겠네요.